올 가을 학기부터 뉴저지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 신분 대학생들도 주정부로부터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 롱아일랜드 시티에 있는 바클로레아 포 글로벌 에듀케이션 고등학교가 뉴욕주 최고 고등학교로 선정됐습니다. 경찰관 신원 공개 시범 프로그램이 이달 초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인프라에 1,2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해 대통령 장학생으로 미 전역에서 한인 학생 8명이 선발됐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올 가을 학기부터 뉴저지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 신분 대학생들도 주정부로부터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9일 2018에서 2019 학년도부터 뉴저지주 공립대학에 재학하는 불체 신분 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자금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 액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뉴저지 거주 불체 신분 대학생들은 2014년부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기 시작한 데 이어 올 가을부터는 주정부 학자금 지원도 받게 됐습니다. 뉴저지 주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은 준해 고교를 3년 이상 재학하고 준해 고교를 졸업한 후 2013에서 2014 학년도부터 주립대와 사립대 등 공립대학교 등에 진학한 학생들이 수혜 대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드림 법안 시행으로 뉴저지 공립대에 재학하는 불체 신분 학생 760명가량이 학자금 보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공립대학 중 러커스 주립대학의 불체 신분 학생 비율이 10,000명당 471명으로 가장 높고 킨대학 89명, 몽클레어 대학 54명, 뉴저지 시립대학이 45명, 뉴저지 공과대학이 36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불법 체류 신분 대학생들에게 대학 장학금 등 학비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뉴욕 드림 액트 법안이 지난 2012년 첫 발의된 후 7년째 주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도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계류 중이지만 통과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롱아일랜드 시티에 있는 바클로레아 포 글로벌 에듀케이션 고등학교가 뉴욕주 최고 고등학교로 선정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맘머스 카운티의 특수목적고 하이테크놀로지 고등학교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9일 발표한 2018년 전국 고등학교 순위에 따르면 바클로레아 고등학교는 전국 9위에 선정돼 뉴욕 이런 고등학교 중 가장 순위가 높았습니다. 전교생이 487명인 이 학교는 대학 입학 준비 지수에서 100점을 받았고 재학생들의 영어와 수학 성적도 최상위권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어 특목고인 리먼 칼리지 부속 미국사 고등학교와 시티 칼리지 부속 스템고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는 제리코고가 주 전체에서 16위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뉴저지에서는 하이테크놀로지 고등학교가 최우수 고교로 선정됐습니다. 이어 한인 재학생이 많은 버겐 아카데미와 버겐텍이 나란히 2,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버겐 아카데미는 전국 순위에서는 58위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가 3%나 올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배럴당 70달러 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1.14달러로 전날 대비 배럴당 2.08달러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4년 1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가 결국 중동 지역의 긴장감을 높여 국제유가 상승 압력도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 대비 182.33포인트 오른 24,542.5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다드 앤 포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25.87포인트 상승한 2697.79,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73.00포인트 오른 7339.9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주 지사가 여성 폭행 스캔들로 사임한 슈나이더맨 전 주 검찰총장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사이러스 벤스 주니어 맨해튼 검사장이 슈나이더맨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주지사가 특검을 임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주지사는 특검 임명을 밝히는 서한에서 슈나이더맨 전 총장이 조사 중이던 하비 와인스타인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벤스 검사장이 담당했기 때문에 당시 수사가 부적절했을 가능성도 이번 조사에 포함된다며 벤스 검사장이 슈나이더맨 전 총장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이해 충돌의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벤스 검사장은 슈나이더맨은 더 이상 검찰총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의 이해 충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특검이 임명됐지만 수사 진행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일단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서야 하고 사건이 주로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일어나 공소시효 문제도 걸림돌이 됩니다. 더구나 당시 피해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경찰 수사 보고서도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병원 진료 기록이나 사진 등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단속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경찰관 신원 공개 시범 프로그램이 이달 초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9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불심 검문이나 가택 수색 등의 수사 활동이 실질적인 체포 또는 소환장 발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의 이름과 직책, 경찰 배지 번호 등이 적혀 있는 명함을 주는 새 프로그램이 시범 실시에 들어갔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경관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과잉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디캠 동영상 열람 신청 방법도 적혀 있습니다. 브롱스 40, 45 경찰서와 브루클린 7호, 90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우선 실시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 정보 열람권 보장 조례에 포함돼 있습니다. 시경은 4개 경찰서에서 시범 실시한 뒤 추후 전체 뉴욕시 경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반면 뉴욕시 경찰 노조의 패트릭 린치 위원장은 정상적인 수사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갱 조직원들과도 마주칠 수 있는 상황에서 경관의 이름과 직책을 공개하는 것은 그들이 경관을 추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함구하는 대가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에게 지급된 입막음용 돈이 러시아 재벌의 자금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전직 포르노 여배우 스토미 데니얼의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코헨이 성관계 폭로 입막음 돈을 데니얼에게 지불한 후 약 50만 불 상당을 러시안 억만장자와 관련 있는 회사들로부터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은 돈으로 보이는 이 돈은 유명 제약회사 AT&T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등 미 정부 사업 관련 업체를 포함한 회사들로부터 마이클 코헨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주장입니다. 포르노 여배우의 변호사 마이클 아베나티는 7페이지가량의 메모에서 빅터 백셀버그라는 러시안 억만장자와 그의 사촌이 8차례에 걸쳐서 트럼프의 변호사 코헨에게 50만 불을 2017년 1월과 8월 사이에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코헨은 이러한 아베나티의 주장에 즉각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뉴욕 연방검사가 트럼프의 변호사 코헨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뮬러 특검은 러시아의 미선거 개입 의혹 관련을 수사 중이며 트럼프 측의 관련 여부도 함께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내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저축 플랜 401k. 여러분들도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직장인들이 적립하고 있는 401k 은퇴 계좌에 관련된 소송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권우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은퇴저축 플랜 401k는 지난 1970년대까지 성행했던 은퇴연금 펜션이 사람의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기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부각된 은퇴 플랜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춤했던 소송 제기가 최근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약 100여 건의 소송이 제기되면서 지난 2009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수수료 부과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90% 이상이 부적절한 투자처 선택이 원인 제공을 했지만 최근 2, 3년 동안에는 50% 이상이 과도한 수수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것은 투명한 수수료 규정과 이에 대한 계좌 소유주들의 정확한 이해가 결여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40년 동안 연수수료가 1%씩 빠져나간다면 은퇴할 때는 은퇴자금의 약 4분의 1이 날아가는 셈이 됩니다. 문제가 확산되자 연방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401k 운영자들에게 수수료를 확실히 가입자들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 제기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권우영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인프라에 1,2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이미 진행 중인 1,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사업 투자에 향후 5년간 연방 주정부 자금 및 민간 투자를 합쳐 총 1,2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투입되는 자금은 교량, 도로의 신축 보수 사업과 뉴욕시 전철 등 MTA 대중교통 시설 업그레이드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중산층 일자리 창출도 인프라 추가 투자의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는데 현재 진행 중인 1,000억 달러 인프라 개선 사업을 통해서는 4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달 뉴욕시 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들며 역대 가장 안전한 4월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4월 범죄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범죄 건수는 총 7,19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8% 감소했습니다. 이는 NYPD가 범죄 건수 통계를 시작한 이래 4월 범죄 건수로는 역대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범죄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총격 사건은 27.9% 감소했으며 중절도도 6.4% 줄어들었습니다. 주택 및 업소 절도 사건 역시 14.3% 줄었습니다. 이에 반해 강간 사건은 44.5% 증가했으며 차량 절도 역시 13.8%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퀸즈 플러싱 지역을 관할하는 109 경찰서와 베이사이드 등을 관할하는 111 경찰서의 4월 범죄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올해 대통령 장학생으로 미 전역에서 한인 학생 8명이 선발됐습니다. 연방교육부가 발표한 2018 대통령 장학생 선발자 명단에 따르면 한인 추정 성씨 기준으로 전국에서 총 8명의 한인 학생이 선정됐습니다. 선발된 한인 학생은 노아이, 제이크 김, 김세윤, 이사벨 이, 송현수, 임재현, 레아임, 줄리엔 이입니다. 이 중 뉴저지 돈보스코 고등학교의 노아이 군은 줄리엔 이 군과 예술 분야 장학생에 선발됐습니다. 지난 1964년 제정된 미 대통령 장학생은 매년 고교 졸업생 가운데 50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등에서 일반 분야 121명, 예술 분야 20명, 직업기술 분야 20명 등 총 161명을 선발하는 최고 권위의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선발위원회는 칼리지 보드의 SAT 점수 또는 ACT 점수와 학교 성적 및 리더십, 활동 등을 토대로 장학생을 최종 선발합니다. 장학생들에 대한 매달 수여식은 오는 6월 24일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5월 10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욕시의 교도소들이 죄수들을 위한 영치금 중 남은 금액을 석방시 돌려주지 않아 쌓인 돈이 35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죄수들이 일단 교도소에 입소하면 가족들은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죄수들 이름으로 돈을 영치하고 석방되어 나올 때 죄수들이 남은 돈을 요청하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석방할 때 이러한 돈을 지불하는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책임자 역시 찾을 수 없어 돈을 찾지 못하고 훗날 보내주기만을 기다립니다. 죄수들이 사용하고 남은 돈은 법적 시한이 지나면 교도당국의 펀드로 이체됩니다.
뉴욕시 당국은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18만 명의 죄수의 영치금 잔액인 약 350만 달러를 돌려주도록 교도 당국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럿거스 뉴저지 주립대학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럿거스대 교주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뉴브런스윅 캠퍼스 내 하덴버그홀 기숙사 외부에서 이 대학 학생인 카에 고첼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대학 측은 성명을 내고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피스카타웨이에 있는 도시 캠퍼스에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아카시 타네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 역시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사흘 간격으로 학생 2명이 숨진 채 발견되자 대학 커뮤니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심리치료사인 60대 교수 제레미 사프란이 제자로 추정되는 남자에게 살해당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28세의 미르조 아타드자노브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타드자노브는 지난 월요일 밤 브루클린 지역 사프란의 집 지하실에서 그를 망치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타드자노브는 범행 직후 경찰이 출동하자 안방 옷장 속에 숨어 있다 체포됐습니다. 숨진 사프란은 뉴욕시 뉴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쿨은 성명을 통해 국제적으로 유명한 심리치료사인 제레미는 뉴스쿨 커뮤니티의 존경과 찬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장소 계약 해지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념식 주관단체인 북미민주포럼은 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5.18 기념식 행사가 임박해서 방해하는 자들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뉴욕 한인 봉사센터 측에 행사 장소 계약을 해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촉구하며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프레시메도에 있는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가 9일 한국어 언어 소사이어티 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한국어 언어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선정된 30명의 학생들이 미 한국어 교사협회로부터 인증서와 배지를 받았습니다. 언어 소사이어티는 성적과 리더십 등으로 우수 학생임을 인정받는 영예로운 제도입니다. 지난달 실시된 뉴욕주 주류국의 미성년자 주류 판매 함정 단속에 한인 업소를 포함한 200여 곳의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에 따르면 주류국은 지난 4월 한 달간 퀸즈와 브루클린을 비롯한 뉴욕시와 업스테이트 뉴욕 등 지역에서 756개 업소를 대상으로 함정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됐습니다. 9일 폴 벨론 시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안은 학교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설치가 골자입니다. 총 10개 패키지로 이뤄진 조례안에 따르면 태스크포스는 위급 상황 시 이를 즉각 알릴 수 있는 소통 시스템 점검, 모든 학교가 최상의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는지와 경찰과 학교 간 공조 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데 5.18 민주화운동 28주년 기념식 장소를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허용을 했다가 돌연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동포 사회 내에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바람직한 건 아니죠.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뭐 처음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가라는 게 중요하지만요. 뭐 그 시비를 따지려면 근데 여하튼간에 이런 문제가 동네에서 그 논란이 되는 거는 지금 우리 한인 사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지나온 이렇게 좀 구분되어지고 다르게 이 목소리를 냈던 세력 대 세력이 좀 서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마음을 좀 모으려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에 이런 걸 가지고 또 동포사회에 논란이 됐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논란이 된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한국에서는 이게 이미 역사 속의 진실로 그리고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하나의 사건이었다라고 사회 정치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80년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는 다 기념을 하고 국가의 커다란 그 행사로도 규정이 돼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만일에 한국 내에 있던 이슈 중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기억하고 기린다라고 할 때에 이거는 우리 동포사에서 하는 기념하는 행사도 정당하고 기억해야 될 거다라는 데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이 문제는 이 5.18 행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세월호의 그 피해자 희생된 그 가족들도 같이 와서 참가를 한다라는 내용이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끼어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전에 쾌쾌 묵었던 시각을 갖고서 이 정치적으로다가 아마 논란이 돼가지고 허용을 했다가 이것도 뭐 이 봉사센터에서 하면 안 된다. 봉사센터라는 거는 미국의 하나의 합법적인 비영리 기관입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기관이죠. 우리 동네, 우리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사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그 안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중심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동네의 중심이 되다 보면 이 센터가 동네에 어렵고 또 굉장히 힘든 일들을 다 마주하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이런 해결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동네의 중심이 되는 데인데 이러한 문제가 왜 논란이 됐는지 좀 의아하죠. 광주 민주화 운동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하나의 분명한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이었다. 세월호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인권의 문제고 또 생명의 문제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그 경험이나 가족들의 어려움, 고통을 서로 쉐어하는 거 저는 굉장히 정당하고 할 만한데 이거를 왜 찬반이 돼서 이거를 허용했다 안 했다 하는지를 좀 답답하다. 바람직한 건 아니고 논란의 여지는 세월호나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정치적인 잣대로 아직까지 보려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네, 지금 그 정치적인 잣대로 봐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또 이슈가 자꾸 진보 보수 이념으로 이게 갈라지기 때문에 또 논란이 더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더더욱더 좀 화가 나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건 아무런 진보 보수로 얘기할 내용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진보 보수 이런 진영 간의 어떤 진영 논리로다가 설명이 되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진보 보수라는 거는 이런 거가 아니고 저는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진보 보수할 때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인간의 현실이 기본인데 미국 사회 진보다 보수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좀 이렇게 논란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꼭 우리는 왜 논란이 되면 진보 보수라 그러면 여기서 살면서 한국에 일어나는 논의를 가지고 거기에 잣대로다가 이거를 가지고 그것도 작게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동네를 떠들썩하게끔 이렇게 논란이 되면 이건 참 안타까운 거죠. 오히려 미국 시민사회 내의 이슈를 가지고 이민의 문제라든지 총기 규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동성연애 관련한 문제라든지 이런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 한인 사회도 다르지 않게 여기서 어떤 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거 갖고 논란이 되면은 씩씩하게 뭐 이렇게 우리가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진보 보수의 잣대로 논할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렇게 아직 보지 못하는 수준에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또 여기서 세월호 가족들이 참가를 한다고 하는데 왜 그 문제가 동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걸까요? 아마 이거는요. 세월호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한국에서의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파보니까 국정농단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몇백 명 이상의 자국민의 생명이 막 그 백척간두에 있고서 그 배가 막 가라앉아 있는데도 어떤 조치도 못하고 하니까 시민사회가 화가 나가지고 자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세월호 사건이 거기에 기폭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이 국정농단이라는 게 밝혀지고서 박근혜 정부가 퇴진을 하고 결국에는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큰 발전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시민사회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그 지난 정부가 퇴진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사건이라는 측면에서만 세월호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좁은 시각이죠.
세월호 이것 때문에 죽어간 저 안타까운, 정말 우리 앵커도 그걸 보면은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애들 키우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고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책임이고 예의이고 그런 건데,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성숙하고 좀 지식이 있는 시민사회라면, 그런 성숙하고 지식이 있는 한인 커뮤니티라면은 그러한 사건은 좀 발전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세월호 사건을 그렇게 볼 건 아니지만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내 정치라든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동포들의 입장과 의견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현실을 기본으로 합시다. 미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거를 가지고 이념적으로는 좀 나눠 볼 수 있는 거고요. 한국에 관련된 거는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서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쫓아가고 그걸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역량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민족 역량이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 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한국 내 이슈는 우리가 다른 데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정말 인류 보편적인 잣대로 인권의 문제라든지 생명의 문제라는 측면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러한 입장, 이러한 시각을 우리가 훈련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5월 10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